태국의 반정부 민주화 시위가 7월부터 10대에서 20대 학생을 중심으로 거제치고 있습니다. 태국의 민주화 시위가 일어나는 이유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권력의 부패입니다. 2012년 9월 3일 태국 방콕에서 페라리를 탄 레드불 창업주 손자 오라윷 유이티아가 오토바이를 타고 근무 중인 경찰관을 들이받은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차에 깔린 경찰관은 200m 끌려가 사망하였고 오라윷 유이티아는 도주하였습니다. 오라윷 유이티아는 체포되었고 혈중 알코올 농도는 0.065%로 음주운전에 해당하였으나 사고 당시에 음주하지 않았고 사고 후 스트레스로 술을 마셨다고 하여 보석금 50만 바트, 한화로 약 1,800만 원을 내고 풀려났습니다. 8년 후 사건은 과속, 뺑소니, 과실치사 등 5개 혐의로 기소되었지만 8차례의 소환 조사를 한 번도 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사건 당시 코카인 복용 증거가 나왔으나 치과 치료를 위해 맞은 것이라는 주장이 받아들여졌으며 오라윷 유이티아는 출국 금지도 없었고 결국 대부분 혐의는 공소시효가 만료되어 불기소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실이 알려지자 태국 여론이 들끓었고 진상조사위원회의 조사 결과 이 불기소 처분에는 검찰과 경찰 등이 조직적으로 기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에 경찰은 9월 말 체포영장을 발부하였고 검찰도 기소를 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국왕의 사치입니다. 14일 영국 파이낸셜 타임즈에 따르면 태국 왕실의 자산은 약 45조 원으로 추산된다 하였습니다. 대유행 사태가 터지자 국왕은 왕비 등 가족과 독일로 떠나 수개월간 호화로운 휴가를 즐기다가 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태국 경제는 대유행으로 인하여 마이너스 8%로 추락이 예상되는 상황에 야당의 왕실 지출 조사 결과 국왕은 비행기와 헬리콥터 38대를 보유하였으며 545캐럿이나 되는 다이아몬드도 가지고 있다 하였습니다. 시위대는 사치를 하며 대유행이 시작할 때 독일에 오랜 시간 있었던 국왕에게 왜 세금을 쓰는지 의문이라 하였습니다. 다음은 프라윷 짠오차 태국 총리가 2014년 쿠데타로 정권을 잡았기 때문입니다. 프라윷 짠오차 총리는 2020년 2월 헌법재판소를 통하여 야당을 강제 해산시켰으며 6월에는 정권을 비판하던 반정부 인사를 납치하는 사건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야권은 정부의 개입을 의심하였습니다. 그리고 왕실 예산은 16%나 인상되는 예산을 편성하게 되면서 국민의 세금을 국왕만을 위해 사용한다고 비판하였습니다. 태국의 민주화 시위는 2월 헌법재판소의 야당 강제 해산과 6월 반정부 인사의 납치 사건, 그러던 중 7월 레드불 창업자 손자 뺑소니 사건 불기소 처분, 그리고 대유행 때의 국왕의 독일 휴가 및 사치 등의 복합적인 이유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시위대는 프라윷 짠오차 태국 총리의 퇴진과 왕실의 개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태국 정부는 15일 국영방송을 통해 긴급칙령을 내렸습니다. 5인 이상이 모이는 집회를 금하고 국가 안보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보도와 온라인 메시지 유포를 금지하였으며 총리실 등 태국 정부가 지정한 장소에 접근을 하지 못하도록 하였고 이 조치는 현지 시각 오전 4시에 발효되었습니다. 태국 정부는 시위의 동력을 떨어뜨리기 위해 지도부 인사들을 대거 체포하였고 온라인 매체와 SNS를 차단하였습니다. 또한 물대포를 사용하는 등 무력 진압을 하고 있습니다. 태국 민주화 시위대는 외국의 지지를 호소하였으며 한국에는 태국판 6월 민주항쟁을 지지해달라고 호소하였습니다. 홍콩 민주화 운동을 주도해온 조슈아 웡 또한 태국의 민주화 운동에 지지를 표하면서 홍콩 주재 태국 영사관 앞에서 태국과 함께한다고 시위하였습니다. 태국 민주화 시위대는 영화 헝거게임에 나온 저항 방식인 세 손가락을 들고 시위하고 있습니다. 세 손가락은 헝거게임에서 혁명군의 상징이고 혁명군은 세 손가락과 함께 혁명에 성공하였습니다. 과연 이번 태국의 민주화 시위는 어떻게 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거대한 체스판이었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